20대 시절 제게는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참 순수했고 겁도 없이 세상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윤호였습니다. 윤호와 저는 대학에서 만나게 됐고 처음 만난 날부터 남다른 끌림을 느꼈어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그는 예술을 전공했어요. 정말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서로의 다름 속에서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윤호와의 시간은 그야말로 꿈 같았어요. 캠퍼스의 낡은 벤치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우리는 각자의 꿈과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사업을 시작해서 큰 성공을 이루고 싶다고 했고 윤호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가 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는 존재였고 윤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와 함께 한 시간이 제 청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냉정하게 다가오죠.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각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해야 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꿈을 뒤로 미룬 채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반면 윤호는 예술을 위해 안정된 직업 대신 독립적인 길을 걸으려 했습니다. 그는 예술이야말로 자신의 삶 그 자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둔 어느 날 결국 이별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고 한참 동안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윤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수영아,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끝내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리고 그날 밤 윤호와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꿈을 위해 헤어졌어요.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제 청춘은 그렇게 하루하루 바쁜 업무와 경쟁 속에서 지나갔고 그 사이에 저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죠. 다행히 제 커리어는 점점 성장했고 이제는 직장 상사도 아닌 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이제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제 안에는 늘 허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지만 왜인지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남들은 제가 부러울 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와 협력할 수 있는 작은 카페를 알아보기 위해 지인 소개로 한 카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카페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어요. 바쁜 업무 속에서 잠시 벗어나 공기를 마시며 카페 문을 열었는데 제가 마주한 그곳의 사장은 바로 윤호였습니다. 20년이 흘렀음에도 윤호는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의 외모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호야? 윤호도 저를 보자마자 알아봤는지 놀란 표정을 짓더니 서서히 미소를 띠며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수영, 정말 너 맞아? 우리는 그렇게 20년 만에 재회하게 됐습니다. 정말 기묘하고도 신기한 순간이었어요. 옛 기억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편으론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궁금해지기도 했죠. 함께 앉아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윤호는 예술을 계속 이어가고자 노력했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소규모 전시회도 열었고 여러 곳에서 작업 의뢰도 받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패가 반복되었고 결혼 생활마저 파경을 맞았다고 했어요. 윤호는 힘겹게 웃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윤호의 어려운 삶을 듣고 나니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더군요. 첫사랑이었던 그가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와 대화하는 동안 예전처럼 그의 이야기에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어쩌면 윤호와 함께했더라면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그의 힘든 상황을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다음 날 저는 윤호에게 다시 카페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윤호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어. 이렇게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이라 생각하고 너와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어. 윤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영아, 고마워. 내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지금 이 상태로는 나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 같아.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너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미안하고 두려워.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의 자존심과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순히 동정이 아니었어요. 그를 다시 만난 것 자체가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고 윤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강한 바람이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자주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삶에 대해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불안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싶었고 그가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호와의 재회 후 제 머릿속은 온통 그와의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첫사랑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이더군요. 마치 주름이 자글자글해진 옛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꺼내보듯이 윤호와 함께한 순간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제가 회사에 앉아 업무를 보는 중에도 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잠들기 전에 생각이 나서 뒤척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와 다시 대화하며 느낀 따뜻한 마음이 제 속을 자꾸 들쑤셔 놓았습니다. 왜 우리는 헤어졌을까? 만약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머릿속으로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는 달리 윤호는 여전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마저도 쉽게 꾸려가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한때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였던 사람이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니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윤호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혼자서 술을 마시다 결국 눈물이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서로에게 전부였고 세상 어떤 난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서로 다른 길에서 너무도 다른 인생을 살아왔죠. 그가 처음 제 손을 잡고 너와 함께라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그의 삶이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윤호에게 더 깊이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성공한 사람으로서 그를 돕는 게 아니라 한때 서로의 꿈을 응원했던 친구로서 다시 그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는 걸 느꼈죠. 그가 있는 카페로 찾아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호야, 요즘 너를 자꾸 생각하게 돼. 우리 옛날엔 정말 모든 게 가능할 거라고 믿었잖아. 너와 함께했던 그 시절이 나한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르지. 그때처럼 지금도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돕고 싶다는 마음은 그저 친구로서야. 제 말을 들은 윤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거운 감정들이 섞여 있었고 저 역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영아. 내가 내 걱정해주는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지금 나는 너무 망가진 사람 같아. 너처럼 멋지게 성공한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해 보일지 생각만 해도 두려워. 저는 그가 이런 감정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자존심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성공이라는 외피가 우리 사이를 가르고 있는 것 같았고 그 벽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윤호의 말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더불어 제가 그의 삶에 끼어드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고 그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저도 그가 느끼는 부담감이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윤호를 설득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호야, 나도 사실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야. 겉으로 보기엔 잘 나가 보일지 모르지만 나도 실패를 겪었고 마음속에 허전함이 남아있어.
너와 다시 만나기 전까진 그게 뭔지 몰랐는데 너와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 우리 서로의 길이 달랐어도 이제 서로를 다시 도울 수 있다면 좋겠어. 윤호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진심이 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함께 이해하고 그를 친구로서, 동료로서 다시 곁에 두고 싶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둘이서 산책을 하며 옛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의 고집과 자존심 뒤에 숨겨진 불안과 상처를 조금씩 더 알게 되었어요. 제가 성공했다고 그에게 특별히 나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윤호와의 대화 속에서 저 역시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만약 제가 그와 함께 했더라면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들은 제 가슴을 찌르듯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다시 한번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호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어. 나를 내 곁에 두는 게 힘들다면 차라리 내 마음을 모두 털어놓게 해줘.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그때 이별하면서 많은 걸 잃었지만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예전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윤호는 그 말에 잠시 깊은 생각에 빠지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제 진심을 받아들이려는 마음도 엿보였죠.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감정을 조금씩 다시 확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호와 재회한 뒤로 우리는 만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카페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함께 걷기도 하면서 옛 추억에 잠기곤 했어요. 한편으로는 그와의 재회가 그저 우연이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다시 마주한 윤호와의 시간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보며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과 긴장감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오랜 친구로서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편안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단순히 친구 이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윤호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고 그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을 느낄 때마다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그가 내 옆에 있는 시간이 행복했지만 그와 함께하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아프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윤호는 자신의 예술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꿈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희미하게나마 예전의 열정이 돌아온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이어가며 덧붙인 이야기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수영아, 너와 다시 만나서 참 좋았어. 덕분에 잃었던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고 예전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 도움을 받고 싶진 않아.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도 그에게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제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윤호는 그런 저를 오히려 밀어내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 난 너를 돕고 싶어. 그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 둘 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야. 지금 내 상황이 힘든 것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충분히 해주고 싶어.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윤호는 제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무겁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수영아, 내 마음이 고맙지만 내가 이제 와서 너에게 도움을 받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땐 우리가 어리기라도 했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니까 나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한지 더 느껴져. 윤호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고 자존심이 무너졌는지를 알기에 더 안타까웠죠. 저는 단지 그가 힘들어할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제 마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존심이 상처받을까봐 저를 받아들이는 걸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윤호의 말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공이 오히려 우리 사이에 장벽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벽을 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으면서도 윤호가 제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니 속상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그를 찾아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윤호야, 내가 말하는 자존심이 뭔지 나도 알아. 나도 비슷한 자존심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많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자존심조차 필요하지 않았을 거야. 지금 다시 만나게 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해. 제 진심 어린 말에 윤호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저는 그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제게 있어서 첫사랑이었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특별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윤호는 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자존심에 갇혀 있었고 그 벽을 허물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가까워지려 했지만 동시에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윤호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기계가 고장나면서 카페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 겁니다. 윤호는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고 이로 인해 카페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윤호의 카페를 찾아갔을 때 그는 심하게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윤호는 제 앞에서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영아, 내가 진짜 이래서 될까 싶어. 한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다 포기하고 달려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제대로 이뤄놓은 게 없어. 너에게도 이렇게 망가진 내 모습 보여주기 싫었어. 하지만 이렇게 돼서.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의 자존심과 불안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실패의 기억에 묶여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그의 곁에 있어주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단지 옛 사랑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윤호야,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나와 함께하는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은 너의 자존심이나 자격지심에 상처 입지 않으려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때와 다르게 너를 진심으로 돕고 싶어. 윤호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갈등이 가득했지만 제 진심이 조금씩 그에게 닿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영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노력해줄 줄은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널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고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내겐 큰 용기가 필요했어.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고 함께 힘을 합쳐 그의 카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그가 다시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기로 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윤호와 함께한 시간이 그 어떤 성공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윤호는 여전히 특별한 존재였고 그의 곁에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비록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그의 곁에서 함께해 주리라는 걸 알았고 그 역시 조금씩 안정을 찾는 듯 보였습니다. 윤호와 저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존중하면서도 진정으로 그가 필요한 도움을 주기로 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꿈을 되찾기 위한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윤호와 다시 가까워지면서 저도 모르게 과거의 감정이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옛 친구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윤호가 제게 단순한 친구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와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그의 고민을 들어주는 모든 순간이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윤호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제게 예술에 대한 열정과 그동안의 실패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가 한참 작업에 몰두하던 시절, 그의 작품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술에 대한 그의 사랑과 노력은 누구보다도 진심이었지만
세상은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예술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호와 함께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날씨가 조금 흐렸지만 저희는 바닷가 모래 위에 앉아 말없이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윤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영아, 사실 나는 가끔씩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예술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실패하고 망가진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맞는지 혼란스러워. 그의 고백에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서 깊은 상처와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호야, 너는 언제나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어. 내가 가진 열정과 따뜻함은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찾지 못한 것들이야.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초라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난 내가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 윤호는 제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인 듯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음속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을까?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데도.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존심 때문이라면 내가 그 자존심을 지켜줄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젊은 시절의 허황된 꿈을 쫓는 게 아니야. 너와 나 이렇게 다시 만나 서로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잖아.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내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순간 저는 윤호가 나의 곁에서 더 이상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윤호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용기를 주고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이 강해졌어요. 이후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윤호는 조금씩 자신의 꿈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했고 그는 마침내 다시 붓을 잡고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이 점차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뿌듯함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윤호 역시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는 듯 보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점점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걸 보면서 제가 그토록 원하던 윤호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윤호와 재회한 이후 저의 감정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만약 윤호가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혹은 우리가 또다시 어긋난다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윤호 역시 그런 불안감을 느꼈던 걸까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할 때마다 곁에 있어주기로 했지만 어느새 우리의 관계가 다시 연애로 발전하는 것은 서로 조심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쩌면 서로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호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수영아, 이번에 전시회를 열려고 하는데 내가 함께 해줬으면 해. 저는 순간 놀랐지만 그가 제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것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제 곁에서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니까요. 그의 첫 전시회 준비는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저희는 함께 힘을 합쳐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함께 작업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전과는 또 다른 깊이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밀어내지 않았고 제가 그의 곁에 있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마치 20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윤호와 함께 전시회장을 꾸미고 작품을 설치하면서 그의 작품에 대한 열정과 고민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죠. 저는 그의 옆에서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윤호의 전시회가 열린 날 많은 관람객들이 그의 작품에 감탄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윤호는 자신의 작품 앞에서 자랑스러워 보였고 저는 그의 곁에서 그가 다시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오래도록 꿈꿔왔던 이 순간이었죠. 그날 전시회가 끝난 후 우리는 둘이서 전시회장을 정리하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호는 술에 취한 듯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영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너에게 받은 사랑과 응원을 이제서야 느끼게 된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그와의 관계가 이제야 비로소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저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윤호야, 내가 내 곁에 있는 건 당연한 일이야. 이제는 우리의 꿈을 함께 이루어갈 시간이니까. 그날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안감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첫사랑이 아닌 서로의 꿈과 삶을 함께 걸어가기로 한 진정한 동반자가 된 거죠.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난 뒤로 윤호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이 쌓일수록 제 마음속의 감정이 커져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친구가 아닌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 만났던 그 시절처럼 서로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다시금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전시회 이후로 윤호의 작품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면서 윤호는 몇몇 갤러리로부터 추가 전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호의 작품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는 이 일로 인해 자존감도 되찾고 예술가로서의 열정도 한층 더 커졌습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그만큼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호가 저에게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영아, 내가 요즘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다 너 덕분이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너는 늘 충분히 멋진 사람이었어. 이제야 내가 그걸 다시 깨달은 것뿐이지.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고개를 저으며 살짝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생각하게 돼. 내 인생이 너만큼 멋지게 풀렸다면 어땠을까 하고. 내가 너만큼 잘 나갔다면 내 앞에서 더 당당했을지도 모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를 저와 비교하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진심으로 그를 응원하고 사랑해도 그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묶여 저를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윤호의 전시회가 잡힌 갤러리에서 후원자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제 인맥을 통해 몇몇 후원자들을 소개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윤호는 갤러리에서 후원자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후원자들 중에는 제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제가 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사람들은 윤호의 작품을 칭찬하면서도 그를 소개해준 제게 고마워했고 저는 그저 도움이 되어서 기뻤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늦게 윤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의 말투는 전과 달리 차가웠습니다. 수영아, 미안하지만 앞으로 나와 함께하는 전시회 자리에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보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걸까? 그의 말뜻이 궁금해 전화를 걸었지만 윤호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야 저는 겨우 윤호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윤호야,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거야? 뭐 서운한 것 있었어? 윤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영아, 내가 도와준 건 고마운데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앞에 서 있을 때마다 내가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어. 내가 내 전시회에 와준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모든 걸 주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실패했는지 자꾸 생각나. 그의 말은 마치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제 도움이 오히려 그에게 상처가 되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윤호야, 나는 그저 내가 성공하길 바랐어.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잖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넌 내게 여전히 특별한 사람이니까. 윤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수영아. 넌 항상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었고 난 늘 너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어.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도 나 스스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윤호가 여전히 자신의 자존감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는 우리 관계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날 서로 잠시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주고자 했던 마음이 오히려 그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가 제 곁에서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도록 제가 한 발 물러서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윤호와 저는 다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를 놔두는 게 그가 자존감을 되찾고 진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바쁘게 지내며 윤호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 곁에 있는 것이 그에게 부담이 된다면 그가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윤호가 다시 자신의 길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도 가장 큰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를 향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긋난 것만 같아서 그의 자존심과 제 진심 사이에서 더 이상 조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그가 자존감을 되찾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이뤄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호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글은 마치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한 끝에 써내려간 듯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아, 내가 내 옆에 있어 주었을 때 난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내가 나에게 준 기회와 진심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미안하고 고마워. 이제 나 스스로 이겨내려고 해. 너에게 기대는 대신 내가 나 자신을 믿고 걸어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의 글을 읽으며 저는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찾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이 기뻤지만 동시에 그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어쩌면 저는 윤호와 함께하는 것을 끝내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 또한 제게 큰 위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조용히 그의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윤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있었고 비록 저와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걸어가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면서 저는 그가 다시 웃으며 자신을 믿게 된 것에 감사했고 제 마음속에서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저는 그와의 인연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윤호와 거리를 두기로 한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일에 몰두하며 그와의 기억을 조금씩 정리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고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의 전시회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재생리버스. 마치 그가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막상 전시회 당일이 되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시회에 가면 안 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진정으로 성장했는지 확인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시회장을 찾았고 그의 작품들이 진열된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전과는 달리 강렬한 색채와 힘이 느껴지는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고통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죠. 예전에 윤호가 가지고 있던 불안과 고독을 담은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작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그의 성장을 느끼던 중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윤호는 마침내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가 곁에 없어도 그의 작품을 통해 그의 마음과 노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시장 한쪽에서 마주한 그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감에 찬 얼굴로 관람객들과 소통하고 있었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확고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예전의 불안에 찬 모습이 아닌 스스로를 믿고 걸어가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멈칫했지만 윤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영아, 와줘서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에 저 역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호야, 너 정말 멋지게 해냈구나. 우리는 전시회장을 함께 걸으며 그의 작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며 겪었던 일들과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스스로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수영아, 예전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내가 내 곁에 있어 주었을 때 난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그때는 몰랐어. 윤호의 고백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눈빛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윤호야, 난 내가 지금처럼 스스로 일어서게 된 게 정말 기뻐. 예전에는 내가 너를 돕고 싶었지만 지금은 내가 나와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된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거리가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서로에 대한 진심을 더 깊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윤호를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우리는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호는 전시회를 준비하며 느꼈던 고통과 성찰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리고 제가 곁에 없었을 때 자신의 약함과 고독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수영아, 너 없이는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내가 내 곁을 떠나주었기에 내가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었어. 그의 말에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함이 번져왔습니다. 비록 서로에게 아픔을 주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제는 다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수영아, 이젠 진짜 우리 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어.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됐고 너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윤호야, 이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기보다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자. 예전처럼 무작정 사랑하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진정한 동반자로서 인생을 함께하기로 말이죠. 시간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첫사랑의 아련함과 설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감정 위에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믿음과 존중이 더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함께 꿈을 꾸고 각자의 길을 지지해주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윤호는 예술가로서 새로운 도전을 계속했고 저는 사업가로서의 길을 걸으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가끔은 그가 전시를 준비할 때 제가 후원자로 나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의 작품에 영감을 줄 수 있도록 제 아이디어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청춘의 뜨거운 사랑 대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변했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서로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서로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침내 서로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첫사랑처럼 순수하지만은 않지만 오히려 더 단단하고 깊은 관계로 발전한 지금의 사랑이 제겐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 아련했던 첫사랑이 떠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만약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돌아온다면 이번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로 삼아보세요. 첫사랑의 감정을 뛰어넘어 함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말이죠. 오늘 들려드린 제 사랑에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용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